오늘 영상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생활에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내 집 마련을 위해 긴급한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자기 정말 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유혹적인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재직 중에 내가 쌓아온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고마운 제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이라는 목적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긴급한 오늘과 안정된 내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비 지원처럼 법에서 정한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면 아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대전제는 퇴직급여를 일회성 목돈이 아닌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심지어 중간정산을 해준 사업주는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제도의 오용을 막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후 보장 기능의 본질적인 훼손입니다. 중간정산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와 현재의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특히 당장의 현금 유혹에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중간정산을 자주 이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직결됩니다. 둘째, 고무줄 잣대입니다. 법의 사유가 정해져 있어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나 금융기관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전세보증금의 인정 범위가 불명확해 옆부서 김대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셋째, 퇴직연금 및 IRP와의 제도적 충돌입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옮기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돈을 IRP 계좌로만 넣어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긴급자금이라는 중간정산의 성격과 제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넷째, 중소사업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입니다.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인사팀이 없는 작은 회사들은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5년간 보관하고 혹시 모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아예 우리 회사는 중간정산 안 해줍니다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아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다섯째, 역설적이게도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입니다. 현행법상 중간정산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입니다. 하지만 정작 긴급한 생활비나 고금리 부채 상환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조차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까요? 제도의 목적은 폐지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노후 보장과 긴급 지원을 모두 잡기 위한 5가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석의 자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표준화된 증빙서류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누가 신청하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직 중 1회에서 2회까지 혹은 총 적립금의 30%에서 50% 이내처럼 합리적인 한도와 횟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긴급 의료비 등은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IRP와의 연계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원칙은 중간정산 금액은 일단 IRP 계좌로 이전의 노후 자산을 보호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병원비 영수증처럼 즉각적인 현금 사용을 증빙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출했던 금액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재적립원 상복구 옵션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훼손을 보완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넷째, 사전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번 중간정산으로 당신의 노후연금이 땡땡땡 만원 감소합니다. 이와 같은 예상 감소액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근로자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표준화된 전자양식이나 포털을 제공하고 심사 절차를 공적기관이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패러다임은 이미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제도 역시 노후 보장 우선이라는 대원칙 하에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긴급한 유동성 필요를 외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나의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긴급복지나 주거금융 지원 같은 다른 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 IRP 중심의 연계,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엄격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IRP라는 안전장치로 노후 자산을 보호하며 근로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한 오늘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내일을 담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